은퇴자들에게 언제 가장 설렜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근 안 해도 되는 그 첫날이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 언제 가장 불안했냐고 물으면 대답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출근 안 해도 되는 그 첫날이었다. 오늘은 자유를 얻었지만 오히려 불안이 커졌던 한 은퇴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사람을 흔드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32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한 58세 남성이었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고 쉬고 싶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2년 앞당겨 조기 은퇴를 결정했고 그날 이후의 삶을 해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3개월. 그는 뜻밖의 감정을 마주합니다.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흔들렸습니다.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은퇴 후 불안의 첫 번째 원인은 수입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아 목돈이 생겼지만 그때부터 통장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줬습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없는 삶. 이 단순한 구조가 그를 압박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루 구조의 붕괴였습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되찾았다고 느끼지만 누군가는 시간에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그는 후자였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하루의 리듬이 깨지자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계획 없는 휴식은 시간이 아니라 자존심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연락은 점점 줄었습니다. 함께할 동료가 사라지자 자유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팀장으로 불렸던 시간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자 이름 속 자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직장에서의 성취와 역할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자유가 오히려 불안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비어버린 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그 전환을 버티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첫째는 지출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금액이 예측 가능한 상태여야 불안이 줄어듭니다. 지출 패턴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비 기준을 재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일상의 의미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도 되는 일을 찾는 과정입니다. 취미나 봉사, 파트타임 근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어날 이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능동적으로 만나야 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동호회나 지역 모임 혹은 소규모 커뮤니티에서도 정서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은 은퇴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재정비했고 아침마다 동네 도서관을 찾으며 일상의 흐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사 모임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자유를 불안이 아닌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처음 맞는 인생의 변화입니다. 자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자유가 불안으로 변하기 전에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삶을 꾸려갈 두 번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은 순간 더 불안해졌던 그 남성의 이야기는 사실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은퇴 후의 삶이 해방이 아니라 혼란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개인의 성향이나 준비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날 때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고 오랜 기간 유지해온 패턴이 사라지는 순간 불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는 은퇴를 선택했을 때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지에만 집중했다. 업무 스트레스와 사람들의 기대와 성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사라지는 직책과 역할, 매달 반복되던 루틴,
누군가의 필요 안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은 그의 예측 범위 밖에 있었다. 인간은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 모른 채 방황하게 된다. 그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이전과 달리 아무런 일도 없다는 현실이었다.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어보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허전했다. 회사에서 받았던 메시지와 지시와 회의 일정은 더 이상 그의 일상이 아니었다. 비어있는 스마트폰의 알림창은 그에게 소속감의 부재를 알려주는 조용한 경고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그동안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고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 누군가의 책임을 맡는 사람이었지만 직함이 사라지자 자신이 무엇으로 남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 심리학에서는 역할 상실을 정체성의 붕괴로 본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회사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후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삶에서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를 지배하는 감각으로 변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유 없는 긴장감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느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을 하는 것처럼 초조했다. 이 불안은 재정 문제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은퇴 전까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믿었다. 평생 동안 모아온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았다.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멈추는 경험은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라 안전망이 사라지는 감정적 충격으로 이어졌다. 지출은 계속되는데 수입이 없다는 사실은 계산기의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써보려 했지만 계산이 끝날 때마다 한숨이 길어졌다. 자신이 줄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인다 해도 계속 줄어드는 통장이 주는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지출 구조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 과정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누려왔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험이었다. 은퇴 후 그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회사와의 인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려졌고 점심을 함께하던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처음에 이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고립감은 명확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주말이 되면 그는 더 외로워졌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꼈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은퇴자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느낌을 받기 쉽다. 그 느낌은 자신이 더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과는 세대 차이가 있었고 동년배들과도 공통의 대화 소재가 부족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어색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깨달았다. 관계는 나이를 떠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됐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에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는 자신이 다시 흐름 속에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던 작은 봉사단 활동을 신청했다. 이 활동은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역할을 회복하는 느낌을 주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그의 심리는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일상의 의미도 조금씩 살아났다. 그는 어느 순간 자유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유란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은퇴 후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은퇴하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행복은 시간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나온다. 일로 채워져 있던 시간을 의미로 채우지 못하면 자유는 오히려 불안으로 변한다. 은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전환이며 사회적 재구성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안정된 은퇴가 시작된다. 그는 말했다. 자유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유가 저를 살렸습니다.
빈 시간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고백은 많은 은퇴자들이 공감하는 말이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혼란이 된다. 은퇴 후의 불안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는다. 은퇴는 끝이 아닌 전환이며 이 전환을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보다 일상이고 지위보다 의미이며 관계보다 연결의 용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다. 자유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하는 것이다. 자유가 불안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의미를 쫓고 싶은지. 자유는 결국 선택의 영역이다. 은퇴 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그 선택을 준비해야 한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의미를 찾고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어느 순간 다시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줄 것이다. 결국 은퇴 후의 불안을 극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를 다시 설계했다는 점이다. 자유는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채워가는 시간이며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사라지고 삶은 다시 중심을 잡는다. 우리는 모두 은퇴라는 전환을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흔들릴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불안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현실적인 통찰이 되길 바란다. 은퇴 후의 삶은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다시 써 내려가는 인생의 후반부이며 그 문장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